자, 오늘 시장 분석해드립니다. 지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그동안 뭐 별일 없으셨고요. 저는 무척 잘 지냈습니다. 예,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주식시장 분위기가 참 좋아서요. 일단 맞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오셨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. 예, 일단 오늘 글로벌 호재로 시장은 상승하였고요. 간만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,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. 그동안 좀 일주일 동안 방향성 없는 소폭의 매도나 아니면 소폭의 매수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인데요. 이제는 외인이 좀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낙폭이 가대했던 부분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. 조선주와 은행 건설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. 네, 어제였죠.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또 올렸습니다. 뭐 이런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향한 외국계 투자 자금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함께 오늘 시장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습니까? 일단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는 뉴스는 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호재임이 분명합니다. 예.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여지껏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보다는 한번 하향된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더욱 경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역대로 이제 신용등급이 하향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또 한 달간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상향 조정은 지수에 약간 고점에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지겠죠.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서 다 같이 오를 때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진 못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약간 흔들린다고 칠 때는 타 국가에 비해 가지고 매도가 좀 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시 지지선을 높이는 효과로 보여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지난밤에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그런 빅 이슈, 국채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겠다. 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유럽발 호재에 오늘 유럽과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선이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돋보였던 하루인데요. 금융주들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때 보입니까? 일단 오늘 금융주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기반한 매매보다는 네네. 아무래도 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또 유럽 시장과 굉장히 좀 연결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폭이 크다고 보여집니다.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같은 맥락에서 상승을 좀 했겠죠. 하지만 실적으로 본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주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만약에 은행주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에 좀 단기 상승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겠고 만약에 신규로 시장에 이제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조선주나 은행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수익률을 잡고 가지고 가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? 오늘 마감 가격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.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, 여기에다가 유럽발 호재까지 곁들이면서 오늘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. IT 대표주들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거의 8%에 가까운 급등으로 거의 날개 돋친 듯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. 22,500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. 자,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? 예, 오늘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. 근데 하이닉스 상승의 이유를 보자면은 그동안에 좀 워낙에 오랫동안 소외됐었죠, 주가가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보다 좀 크게 올라왔겠고요.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보자면은 삼성 측이 이제 애플에다 납품을 못한다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의견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한 이제 의견까지 하이닉스로 본다면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또 여지껏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상승 추세는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. 그렇다면 잠깐 언급해 주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요. 애플에 납품하는 그 부품들을 애플이 다 빼버린다. 삼성전자의 부품들은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로 보였던 삼성전자의 흐름인데 자, 과연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. 애플과의 소송에서 정말 찬물을 끼얹었다가 이제는 또 다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앞으로 좀
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? 삼성전자인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4%대 이상의 굉장히 좀 대장주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애플과의 소송, 그다음에 또 납품을 못하는 악재들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를 이끄는 부분은 핸드폰 부분의 판매 호조입니다. 역지 갤럭시 3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. 여전히도 굉장히 좀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삼성전자 실적,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약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외인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외인 매수가 좀 방향성을 정한 만큼 대량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한국 시장을 매수한다.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지금 이제 악재보다는 외인의 매수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실 때 같이 좀 수익을 보시는 방향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. 오늘 마감 가격이 125만 원이거든요. 그런데 왕년에 그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가 140만 원 윗선까지 내다보는 것은 좀 무리이겠습니까?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적어도 한 130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봤던 그런 이슈들 점검해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주 시장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사이에 우리가 챙겨야 할 변수들 많습니다.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